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소식부터, 중국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중국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폰 만들던 중국 직원들 공장 담 넘었다. 공포의 대탈출. 자, 지금 이 부분이 몰라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요런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 나왔습니다. 애플 주가 한번 바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7% 오르고 난 뒤에 나온 소식인데, 어이쿠, 네, 2% 빠지고 있네요. 네.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게 맞아. 이거는 공매도가 쇼커버를 하고는 다시 쫓잡겠지.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실제로 셧다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는 뭐 중국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우리가 좀 보시면은 요렇게 생각을 합시다. 중국이 도대체 지금 왜 코로나로 문제가 되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중국은 인구가 겁나 많죠. 두 번째, 중국은 위생이 겁나 안 좋죠. 위생이 떨어지지. 그럼 요런 부분에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 도농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생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많이 좀 이렇게 선진국화 되어 있고 해외에 대한 경험도 많은데, 중국의 저 농촌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깡촌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그 나라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서양처럼, 미국처럼 코로나를 그냥 푼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백신을 맞추긴 했는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거를 물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중국인 없으시죠? 공산당원 없으시죠? 네. 물백신 썰이 계속 나돌고 있는데, 실제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좀 그 연구소들에서 어떤 데이터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국경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봉쇄를 풀면 5에서 6 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지금 중국에 집계되는 인구가 몇 명인데 13억이죠. 13억에 5, 6천만이면은 적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고령자들도 많은 상황이고, 특히 고령자가 백신을 많이 안 맞았어요. 농촌에 있는 고령자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물백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백신에 대한 효과도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는데, 이제 mRNA 뭐 개발해가지고 뭐 맞춘다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이런 사망자를 핑 3기가 감당할 수 있냐고. 그래, 실제로 중국의 셧다운이 풀리려면 언제? 내년 3에서 4월이 돼야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23년도 3에서 4월이 된다? 어이구, 이번 겨울은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 소위 말해서 얘들이 이제 봉쇄 공포에 대탈출한다라고 하는데, 테슬라 할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공장을 닫아놓고 요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라고 하는 건데, 해결이 되겠냐고. 이게 아무리 폭스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테슬라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숙식 해결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 이런 이슈가 있고, 이게 하필이면 애플이에요. 그럼 이 애플이 얼마나 생산이 안 될 것이냐, 이거는 또 실적을 건드는 거잖아. 그럼 이 부분은 주가에 조정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쇼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중국발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조금 그 중국이 중국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핑 2기부터 이거는 좀 심각했었죠. 핑 3기가 되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까지 싹 뒤지다가 걸리면은 광고 모델 못한다. 그리고는 무엇? 일단은 중국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산당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소위 말하는 탈세 안 돼, 비난 안 돼, 비방 안 돼, 뭐 핑을 건드렸다 안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광고주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그 광고 모델 뽑을 때 잘 뽑아라. 잘 못 뽑으면 니도 골로 간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핑 3기가 들어오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 이미 뭐 작년 재작년에도 유명한 분들이 중간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시고, 탈세에 걸렸다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 전 재산이 털리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연예인에 국한될 것이냐라는 거지. 연예인 다음 타깃은 누구예요? 누구기는 요렇게 되는 거지. 연예인 다음엔 재벌이지. 그리고 요렇게 이제 골로 가면은 이분들의 뭔가 이렇게 돈이 또 이렇게 또 그죠? 싹 공산당이 걷어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문제가 많다. 근데 이게 연예인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재벌들을 타겟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다들 충성은 하겠지. 근데 그 중에서 밑보이고 라인 잘못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냥 우리가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어때요? 핑 3기가 그러면은, 야,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 그럼 요것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돼? 약간 우리가 요거는 투자 이슈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신박한 기사가 또 났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 그러면은,
누가 지금 중국이랑 갑자기 친하게 지내느냐? 아, 독일이에요. 네. 우리 독일이라 하시면은 유럽의 EU의 대지주님이시고, 그리고는 나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올 초에 나토, 우리 윤통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유럽의 한가운데서 탈중국을 외치라 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토에서 분명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독일 총리는 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들을 데리고 간다. 무슨 소리야? 유럽이 이번에도 이런 전략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또 저울질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운데서 저울질을 할 만한 그 내수 시장을 크게 들고 있고요. 유럽은 그만한 기술력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저울질 하겠다라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서 지금 28일이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이런 발표, 지난주 말쯤에 이런 발표가 나왔다라는 건데, 그럼 실제로 왜 갈까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독일 기업들의 지금 경영 환경도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되죠.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누구냐? 폭바예요. 폭스바겐. 중국 내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뭐냐? 물론 독일은 아니지만 명품이잖아. 유럽산 명품. 폭바가 됐든 아니면 명품 시장이 됐든 중국 애들이 유럽산 물건을 소비하는 게 적지 않다라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스키와 와인이 중국에서 미친 듯이 팔리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위스키랑 와인값도 오르고 있잖아. 유럽에서 생산되는 많은 그 소비재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도 소비가 되지만 중국에서 소비되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지. 아우디도 많이 탄다. 아우디도 폭스바겐 그룹이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아니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렇게 동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중국을 요렇게 끊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 요렇게도 가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유럽은 기술적으로 중국한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지. 아니 폭스바겐 자동차가 됐든 명품이 됐든 위스키나 와인이 됐든 저거는 중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독일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 그것도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유럽은 이번에도 저울질을 할 것 같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친환경이 됐든 미래 산업이 됐든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땡기는 게 맞는데, 전략 자원에서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딱 싸우고 있는 부분도 어디냐 그러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는 태양광, 풍력, 수소 같은 곳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예요? 미래 전략 사업이죠. 그리고는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는 부분도 어디? 이게 반도체, 태양광 요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독일에서 이렇게 가서 뭔가 시진핑과의 미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왔다. 우리가 먼저 찾아왔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부에서 소비되는 독일의 상품에 대해서 제재하지 말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죠. 이 부분에서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라는 의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이 미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냐라는 부분에서는 그저 조금은 이견은 있을 텐데, 그렇다고 미국이 유럽의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맨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이게 불만인데, 왜 한국을 항상 이렇게 보죠? 중국과 미국의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거잖아. 중국 시장이 큰 것도 맞고 미국 시장이 큰 것도 맞아요.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나라한테 큰 타격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밑에 있는 게 아니지. 우리나라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지. 자, 어쨌든 결론을 좀 내리면은, 지금 미국이 그리는 미래와 유럽이 그리는 미래와 중국이 그리는 미래는 다릅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독일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독일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이걸 하나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빈자리를 독일이 좀 어떻게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우리는 열려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손절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 한 다리를 거치더라도 요렇게라도 들어갈 방법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중간에서 마진을 먹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미국이 유럽을 때릴 거야? 못 때리지. 미국이 한국은 때릴 수 있어. 유럽은 못 때리지. 이 동네는 또 이게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금융이 됐든 정치가 됐든 아니면 경제가 됐든 약한 게 맞습니다. 근데 유럽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유럽이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서로에서 뽑아먹을 거는 뽑아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을 이제 감싸고 있는, 중국에 휘몰아치고 있는 여러 가지는, 한쪽은 규제고요. 그죠? 한쪽은 미중 분쟁이고요. 한쪽은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아니면 사우디와 같은
그쵸. 요런 친구들. 요런 곳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서로서로 눈치를 보는지 눈치 싸움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눈치를 채셔야 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단기적으로 뭐 경기 부양이나 아니면 뭐 코로나 봉쇄 해제가 발생하긴 어렵다라는 게 좀 많은 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조금은 좀 낮추셔야 될 것 같고, 하더라도 내년에 코로나 풀면서 내년 신년계획 얘기하면서 지원책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끝으로 이걸 좀 전해드리면은 지금 우리한테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핑3기에 소위 말하는 그 공산당의 가장 정점에 있는 7인의 의회가 있죠. 7명. 소위 말하는 상무위원들. 근데 상무위원 리스트가 지금 중국 언론에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상무위원회 원래는 그 뭐 태자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리고는 공청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는 상하이방이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보시면 이게 요런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의 정치 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둘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천당 다 자르고 상하이방 다 잘랐잖아. 이거 6 플러스 1 됐잖아 이번에 핑3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아무도 이 얘기를 몰라요. 실제로 중국 관련된 이렇게 기사 쓰시는 분들이나 중국 관련돼서 칼럼 쓰시는 분들, 블로그 쓰시는 분들 글 들어가 보면은 지금 오히려 본인의 중국인 친구들이 상무위원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언론에서는 언론 보다가 전무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 수진따오라는 아저씨가 퇴장했던 이 썰, 요 소식도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네. 몰라요. 전혀 몰라. 중국이 이만큼 지금 언론 통제가 강력하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어떻게 나중에 시장이 풀릴지, 어떻게 또 정보가 풀릴지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중국이 매우 지금 민감한 상황입니다.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좀 더 본인들 중심의 뭔가 그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럽은 이러나 저러나 중국 손 미국 손 다 잡겠다라고 하는데,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에 대해서, 미중 분쟁이 어디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는데 이게 맞냐라고 하시는데 진짜 이 부분은 물음표긴 해요. 중국 관련된 토픽들 요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